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사람들마다 성공이라는 걸 전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같이 야, 우리 성공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버전이 다 달라요. 실제로. 제가 이 프리첼의 실패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프리첼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그 벤처의 붐이 일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뭐 좀 머니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돈이 마구마구 몰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업이다, 경영이다,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뭔지 그리고 경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었고 프리첼은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몸집이 커졌고 실제로 그 커진 몸집을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그 직장 생활하고 기업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못해서 망가지는 케이스는 별로 못 봤어요. 기업은 성장을 못해서 망가지진 않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해서 망가져요. 기업을 성장을 못한 건 아쉬운 거예요. 망가지진 않습니다. 아쉽죠. 그런데 빠른 속도로 망가지는 건 대부분 성장하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프리첼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한 그 몸집을 감당하기에는 내부의 역량이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반성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이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삼위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기술, 경영, 자본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것이죠. 여기에 기술이라는 거는 꼭 테크놀로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도 여기 기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출발을 해요. 나의 기술, 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은 그 기술이 구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돈 받는 거에 이제 굉장히 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이거를 뒤늦게라도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아주 다행이신 거고 실제로는 조직이 한참 성장을 한 이후에도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술 자본이 앞서고 나중에 경영이 붙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영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지금은 경영이라는 것이 뒤늦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달을 해서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거든지 간에 사업이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고 조직은 이제 경영이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기술에서 자본으로 경영으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프리첼 제가 할 때도 당연히 머릿속에 성공이라는 게 맴돌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사람들마다 성공이라는 걸 전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같이 야, 우리 성공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버전이 다 달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술이 확보됐고 우리 기술이 이제 구현이 돼서 사업 모델이 런칭됐어.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첼은 1999년도 8월 달에 메인 서비스의 가장 핵심 모듈이 개발됐어요. 그때 새벽 5시까지 술 먹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객이 확보되고 매출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 서비스가 시장에서 억셉트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성공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투자를 유치를 하면 성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대표님 이 친구 성공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하시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벤처를 하는데 얼마 전에 20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 받는 건 성공이 아니죠. 오히려 빚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달성해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업 규모가 확장돼서 시장 점유율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지배력이 향상되니까 이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뒤늦게 깨달은 게 이게 다 성공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이거를 성공이라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은 나중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명이 비슷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가 성공이냐? 저의 결론은 사업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뭐 행복해지려고 아니면 세상에 뭘 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의 목적이 왜 돈 버는 거는 아니죠? 돈 버는 거는 왜 인생의 목적이 안 돼요? 그 대답은 돈이란 거는 그 목적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가 안 됩니까? 조직이 왜 돈 버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경제적 부창출이라는 건 경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글자가 좀 많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익이라는 게 조건이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익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건 조건이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윤이라는 것을 기업의 목적처럼 인지를 하고 있느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제 추정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담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수능 시험 볼 때 그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이윤 창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막상 자기가 창업을 하면 입장이 바뀌어요. 거꾸로 자기는 또 그거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적과 수단이 혼동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간의 삶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근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자, 조직을 이윤이라는 거를 가운데 갖다 놓고 한 방향으로 한번 몰아가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이윤 추구라는 거를 가지고 나의 조직 구성원들, 주주들, 뭐 채권단 등등등등 있잖아요. 경영자, 오너 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다 돈이라는 게 걸리는 순간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직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유 목적이 되기에는 굉장히 손색이 있죠. 또 하나는 돈이라는 거는요. 항상 사람들을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을 희생해서 먼 훗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편법과 무원칙도 막 동원이 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도대체 얼마나 벌면 게임이 끝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되려면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빌 게이츠보다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는 게임이 돼요.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사업의 목적으로 고객의 창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고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기업은 고객이라는 것이 가장 베이스고 중심이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사실은 고객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라는 것을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경영 구루의 조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영을 하는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념이에요. 신념이 약하게 되면 이것저것을 해봐요. 제가 이 경영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리고 변화에 실패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는데요. 그 기업에서 정말 세상에 좋다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과 툴이 그 조직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한 번씩 해본 거죠. 근데 한 개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해보다가 아니면 치우고 다음번으로 가요. 계속 툴만 바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방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그런 회사들을 보면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몇십 년 동안 밀고 가죠. 결국은 모든 변화들은 이러한 임계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임계점까지 밀어붙여야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보면은 영어가 꾸준하게 늘질 않죠. 쭉 늘지 않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부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물이 수증기로 되고 얼음이 될 때도 예를 들면 물이 0도에서 100도까지는 계속 물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을 지나게 되면 전혀 다른 형상으로 바뀌죠. 이걸 우리가 위상변화라고 하는데 우리 조직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신념을 갖고 될 때까지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업이든 아니면 변화와 혁신이든 간에 많은 리더들이 신념이 약하게 되면 이거 맞는 건가? 라고 해서 집어치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깨어있는 경영은 바로 그런 영역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거를 내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식당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나는 상식이 아니고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하게 되면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이 맞다라는 신념이 뒷받침되고 그 성공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는 지점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성공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읽다 말고 그냥 꺼지는 거죠. 그거를 짐 콜린스는 그분의 저서인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굿 그레이트라고 하죠. 그 책에서 플라이 휠의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플라이 휠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플라이 휠이 있다고 치고 그것을 돌리는데 계속 밀다가 힘이 들어서 한 3분 정도 밀다가 놨어요. 그리고 1분 쉬고 다시 밉니다. 또 쉬고 다시 밀어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100년이 가도 안 밀린다는 거죠. 그러나 안 밀리지만 계속 미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살짝 밀려요. 그럼 그때 내가 힘을 더 줬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그 전까지 누적됐던 힘들이 임계점을 탁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계속 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천천히 돌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빨리 돌고 나중에 내가 뛰어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을 정도로 빨리 돈다는 겁니다. 그 임계점까지 밀어붙이는 그 인내력과 힘, 신념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게 바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되지 않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밀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옳은 원칙, 보편타당한 원칙을 내가 습득하고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갖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 오늘 시간 동안에 처음에 이제 저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리더와 경영자들의 역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업을 처음 창업해서 운영하는 처음 시작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나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처음부터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기업은 나중에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이 중간에 자기가 갑자기 방향을 터닝해야 될 타이밍을 거의 못 잡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 하던 대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조직의 문제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오늘 얼만큼 이제 도움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사업을 그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사업을 전개하시거나 혹은 어떤 직장에서 실제로 경영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